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 사건 피해자께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연인으로부터 성범죄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이처럼 스토킹이 망설이지 마시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BK 파트너스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연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소위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연인 간에 발생한 범죄에서 피해자분을 대리해 최근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 사건 피해자께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연인으로부터 성범죄뿐만 아니라 금융범죄까지 당하셨는데요. 가해자는 연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가 모아온 재산을 편취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에 사용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급기야 이 가해자는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결국 피해자분께서는 저희 BK 파트너스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셨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희가 진행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투자금 반환이기도 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보통 사기는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인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건 역시 그 폭력적인 성향의 연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던 사건인데요. 피해자께서는 연인으로 지내던 중 가해자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으셨고 당시에는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고소는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해자와 결별하게 되었고 그동안 당했던 여러 피해와 함께 과거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가해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상해 사실 전면 부인하면서 다투었는데요. 사실 이 상해 사건 자체가 오래된 사건이기도 해서 입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에 기소했고 특수상해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겁니다.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사건 당시에는 형사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분께서 침묵을 하셨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과 헤어졌음에도 전 연인이 집에 찾아와 강제로 추행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다툼이 일어서 몸싸움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했지만 재판에서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위자료 소송 전부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그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이처럼 스토킹이 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가학적인 성향의 연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둘이 연인 관계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분명히 다수 존재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면 그 중에 하나를 떼서 과연 강압적으로 하는 성관계, 강간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행위는 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순간의 성관계에 연인이 싫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든 그 뒤에도 연인관계, 부부관계를 유지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또한 피의자는 여타 다른 성관계 마찬가지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를 많이 제출해서 그 피해자 측에서도 조사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랑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증거 그리고 의견서를 몇 차례 제출했던 사건인데 제 주장의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연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무제한적인 성관계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 여러 범죄들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던 최근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K 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